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기사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바로 뭐냐? 차량 반도체 쪽입니다. 이 차량 반도체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 먹거리로서 아주 상당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이 차량 반도체를 좌우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승패다. 미래 모빌리티는 반도체 덩어리, 움직이는 가전제품. 2040년까지 17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1750억 달러입니다. 와, 엄청나죠? 약 175조 되겠네요. 한 200조 되겠는데요. 이 시장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존폐가 가로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삼성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시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는 석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차량 반도체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특히 전기차, EV, 자율주행, 인공지능 키워드로 요약이 되잖아요.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CES 2021 최대 가전 IT 전시회죠. 차량용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인 네덜란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NXP, 미국의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미래 모빌리티 겨냥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합니다. 벌써 이런 기업들도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쪽 분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로서 좋은 재료라는 걸 알고 있겠죠. 기업가치 상승도 예전보다 수를 밟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68.65달러였던 NXP 주가가 2021년 160% 이상 상승해 177달러. 와, 엄청 올랐네요. 당시 27달러였던 또 다른 반도체 엔비디아 보세요. 541.27달러로 엄청난 커졌죠. 엔비디아 요즘 엄청 떠오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도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하고 가전용품 수요가 급등하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들이 생산 역량을 게임용이나 가정용에 집중시키며 차량용 반도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GM과 포드는 반도체 물량 부족을 감안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생산량 조정에 들어갔으나 결국 포드는 최근 켄터키주의 공장 가동을 일주일간 중단했어요. 그리고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을 가동을 결국 그거예요. 자동차 회사들도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를 못 구하는 거야. 결국 반도체를 못 구하니까 공장을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르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트라는 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450억 달러였대요. 450억 달러. 가파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죠. 1750억 달러로 엄청 큰 거죠. 450에서 1750으로 성장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쪽 분야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삼성이 잡아야 돼요. 이런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스위스 ST 마이크로일텍스 이런 업체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결국 삼성이 이제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삼성이 벌써 이쪽 냄새를 맡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은 미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차량 반도체 주요 기업들을 볼게요. 특징을 보면은 NXP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차량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정보 인식을 하는 라디오 주파수 식별 장치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뭐가 유명하냐? 유전 탐사 회사인 GSI로 1930년 창립해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951년에 명칭이 변경된 회사랍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죠. 반도체와 컴퓨터 응용 기술의 개발 기업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과 삼성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큰 회사죠. 세 번째. 특히 뭐가 유명하냐? 휴대전화용 칩, 디지털 신호 처리기와 아날로그 반도체에서는 첫 번째 공급하는 회사랍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요즘 막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1993년에 설립했고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죠. 특히 요즘 자율주행차 관련된 반도체를 공개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기업도 벌써 냄새 맡고 이쪽으로 상장이 크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회사인데 이제 삼성도 이제 이 회사들하고 경쟁을 당연히 하겠죠. 차세대 먹거리 산업용 차량용 반도체, 이게 아주 이제 먹거리가 좋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크죠. 1750억 달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게 있죠. 미래 모빌리티에서 필수로 꼽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 모빌리티를 바퀴 달린 컴퓨터, 바퀴 달린 이동식 스마트폰으로 표현한다. 왜냐? 그만큼 차량에서 우리가 많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차량 안에서 모든 컴퓨팅이나 모든 스마트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내연기관차 굴뚝산업으로 표현했던 자동차 산업이 IT 반도체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시대를 준비한다는 뜻이다. 준비해야겠죠. 이제 내연기관도 조만간 이제 사라지겠죠. 현재 시판되는 일반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는 약 200에서 300개인데 레벨 3 이상의 제일 중에는 2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 10배, 거의 1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겠죠. 기존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자동차의 생명이었으면 미래 모빌리티는 결국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여러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그래서 2035년 자율주행 레벨 2 이상의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판매량의 78%에 이를 것이다. 결국은 자동차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엄청난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잘 아실 거예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반도체인데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석권을 있죠. 대만 까불다가 대만 다 개박살내냈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케어할 부분이고 삼성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만 주로 사용한다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말을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컴퓨터 두뇌로 불리는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불리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이쪽 부분을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현재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잘 보세요. 샤시 제어는 VSC, 파워 스티어링, 4W 제어, 서스펜션 제어, ABS 제어를 이제 샤시 제어를 하고요. 파워 엔진 트레인에서는 엔진, 트랜스미션, 전자 스로틀 제어가 있죠. 이 바디 제어에서는 에어백, 에어컨, 도어록, 키레스 렌트리, 보안이 들어가 있고, 정보통신에는 내비게이션, 전화, 카오디오, 차량 용량, ETC 등 이 자동차 전장에 상당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반도체가 2000개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엄청난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분야가 상당한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 삼성도 이쪽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사용될 반도체를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전면부 감지 운전 모니터링 관련된 거 있겠죠. 전면, 측면, 후면 뷰 카메라가 들어가겠죠. 이미지 센서 하면은 HM3 아닙니까? 삼성에서 이번에 개발한 거 1억 800만 화소. 이게 삼성의 독보적인 기술인데 이번에 갤럭시 S21에 들어간 겁니다. 소니도 이제 조만간 삼성한테 이제 박살 날 거예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 센서 중요하지만 일종의 눈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쪽 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전자열쇠 상당히 중요하죠. 자동차 조명도 마찬가지로 핸들도 마찬가지겠죠. 지문인식 센서, 홍채 인식 센서, 전력관리, 이 미러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겠죠. 디스플레이, 구동칩, 전력관리 집적회로 상당히 많은 차량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레벨 3 이상 되면은 2000개입니다. 2000개 최소. 이 반도체를 삼성에서 딱 독점해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 미래 먹거리에서 삼성도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삼성 주주들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사점을 본다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과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한국이 선점하기에는 유리한 분야로 열어주고 있죠.
이미 기술력으로 세계 1위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이어 차량 반도체 기술까지 앞서 나가다면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는 테슬라를 대적할 만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업계 전문가 강조했다. 그래요. 테슬라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 데이터 쪽에는 테슬라가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껍데기 만들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알맹이를 만들어야지 돈이 되는 거죠. 2018년도 차량용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오토와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이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를 차량에 넣었다가 하면 엄청난 대박 치는 겁니다. 꼭 엑시노스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차량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노트북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차량용 시스템 체계 분야 1위를 133조를 투자한다는 거죠. 한국 중견기업 중에서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텔레칩스가 차량 자율주행차 전용 인공지능 프로세서 개발을 최근 시작해서 2023에서 2024년 출시기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의 시니어 엔지니어 LC는 1월 15일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에서 인터뷰에서 미국 신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과 맞물려 빅3, GM, 포드, FCA 모두 친환경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결국 미국도 이 부분에서 지면은 도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연기관일 때는 미국이 앞서 나갔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은 개박살 나는 겁니다. 다가오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차량 반도체 시장이 급분화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청신호죠. 우리의 먹거리가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중견기업들도 반도체는 대기업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번뇌라서 차량 반도체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돼요. 맞습니다. 대기업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대만 보세요. 대만에 지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 미래 모빌리티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IT의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만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급변하는 가치사슬과 생태계 속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을 주력해야 한다. 결국 시사하는 점은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먹거리가 많고 마진도 좋고 이윤도 좋아요. 삼성도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33조가 아니라 200조, 300조를 투자해서라도 1750억 달러의 그 시장을 석권을 하면은 우리 삼성의 미래는 밝고 삼성의 주주들은 대박을 칠 것이고 더 많은 주가도 상승하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 더 크고 더 성장할 기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소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